레이건 대통령은 재임에 성공하면서 1985년 1월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임 후 단 6개월 만에 저렇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아이고. 바로 대장암이 발견된 겁니다. 아이고.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용종이 조직 검사 후 암으로 밝혀진 건데요. 이 보신 사진은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이 레이건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수술 후에 회복은 잘 하셨나요? 다행히도 대장 절제 수술을 마친 후에 회복에 성공을 합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설명드릴 일련의 사건 때문에 일부 정치인 또 대중은 이 레이건 대통령의 통치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면서 심지어 미국 정부 내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고려할 정도의 상황에 이릅니다. 탄핵까지요? 이게- 이것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 편지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최근에 저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수백만 명의 미국인 중 한 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황혼기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너무 슬프다. 네, 제가 지금 읽으면서도 마음이 안 좋네요. 저도 치매 환자들을 주로 이제 그 진료를 하는 의사인데 처음에는 다들 같은 반응이세요. 내가 치매라고? 이거 단순한 건망증이겠죠.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시거나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부인하고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환자분들의 어떤 첫 번째 반응입니다. 물론 레이건 대통령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편지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자신의 치매 병력을 전부 공개한 건데 정말 그 대단하게 느껴지고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 또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아이고. 얼마나 진짜. 어머 세상에. 아까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네, 너무 나이를 다른데요? 더 많이 잡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 세상에. 결국 평생 스포트라이트 속에 살았던 그는 조용히 어둠 속에 자신을 묻어버렸고요. 화려했던 삶을 잊은 채로 200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요즘에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사는 건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평균 수명과 함께 노인성 질환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피하고 싶은 그 힘든 질환이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를 많이 겪으시니까 치매의 원인은 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노화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매의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게 아주 가능성이 높은 원인이 밝혀져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장 속에 숨어서 살고 있는 장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는 진균류에 속하는 생물로 약 15억 년 전부터 우리 이제 생물의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서 살아온 아주 오래된 생물입니다. 곰팡이는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해요. 스스로 에너지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흙 속에 숨어 살면서 동물의 사체라든지 찌꺼기 같은 것들, 거기 유기물들을 이제 분해해서 살거나 아니면 다른 생물의 기생에서 살아갑니다. 보통 뭐 나무 같은 데도 곰팡이 많이 피고 와서 기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도 곰팡이 입장에서 보면은
붙어 살 수 있는 숙주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기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곰팡이 입장에서야 사람 몸에 기생하면요 이거만큼 기름진 땅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막 기름기도 나오고 막 되게 많거든요. 위기물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기름진 땅에 정착하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곰팡이가 붙어 산다는 건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질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곰팡이가 야 사람 숙주가 제일 작아.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기는 질병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피부에 붙어 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알고 네. 있다시피 손가락이나 이제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무좀, 무좀, 발톱. 그다음에 몸에 발톱 이런 거.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반점이 생기는 어루러기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곰팡이성 질환이고, 그다음에 머리가 막 가렵거나 비듬이 생기는 두부백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곰팡이성 질환인데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곰팡이성 질환은 몸 바깥에서 피부나 이런 데 주로 사는데요. 피부의 질병이 이렇게 차라리 나요. 거기서 그냥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곰팡이가 몸 안으로 침입해서 곰팡이성 폐렴 혹은 곰팡이성 뇌수막염 같은 아주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곰팡이가 네.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최악이다, 사실 최악이에요. 여기에 온갖 세균과 이런 것들이 다 떠있으니까요. 이 중에 일부가 우리 장을 마치 제 지처럼 생각을 하고 자리를 잡아서 아이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 웬일이야. 아니 지금 저는 충격에 충격을 받고 있어요. 치매의 원인으로 장곰팡이라는 말이 나올지도 몰랐고 장곰팡이가 네. 있다? 와 베란다 곰팡이만 해도 때리기 힘든데 맞아 얼마나 너무 무서워. 장을 씻어낼 수도 없어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건 아세요. 원래 사람의 장 내부에 아주 많은 세균들이 존재합니다. 네. 이게 장내세균이라고 해서 네, 그건 알죠.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최근에는 그 중에 한 0.1% 정도는 곰팡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밝혀지면서 장 곰팡이와 건강 사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곰팡이 얘기만 들어보셨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안에 거의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실까요? 이 곰팡이는 사실 대표적인 장내 곰팡이인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것의 두 가지 버전입니다. 근데 선생님 왜 저게 곰팡이가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제 기초의 생물학적 기원을 따져보게 되면 효모 속에 속하거든요. 효모 아시죠? 이스트. 예, 예. 네, 그렇게 그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이 원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 우리 장에 살아서도 큰 문제 일으키진 않고요. 그냥 먹을 거는 조금 뺏어 먹고 거기서 그냥 숨어 있습니다. 근데 별다른 문제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어떤 기회를 잡으면 바로 얘들이 반항적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무섭다. 그때 모습이 바꿔보셨던 오른쪽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냥 뭔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만 하고 이 정지된 사진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너무 무서운데. 오 활동한다. 움직인다. 어머머머 달아난다. 쭉쭉 뭔가 막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늘어나죠? 이야. 징그러. 네, 저렇게 지금 쭉쭉 늘어나는 것이 곰팡이의 균사라고 하는데요. 곰팡이의 균사는 어떤 이유로든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됩니다. 네. 이때 기회라는 게 뭐냐면 길쭉한 균사를 막 뻗어냅니다. 근데 이 균사가 모양도 뾰족하고 길쭉하지만 굉장히 단단한 편이어서 장 점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균사가 마치 장 점막을 파고드는 생체 드릴, 압정 핀처럼 생겨서 이거 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드릴처럼. 아니 무섭네요. 생체 드릴이라뇨. 그럼 저걸로 그냥 장 점막을 막 네,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 돌아간다는데 네. 너무 끔찍한 마치 왜 일인데요. 그런 벽 같은 데 식물들이 뿌리를 내려서 막 들어가는 것처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 곰팡이 균사는요, 한번 생기면요, 뭔가 굉장히 끈적끈적한 물질을 분비해서 곰팡이 전체를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호막으로 덮어 씌웁니다. 이 바이오필름은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질겨서 면역세포가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겹겹이 쌓이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해도 혹은 항진균제를 써도
외부의 균사들만 죽을 뿐 안쪽에 있는 곰팡이의 이제 핵심 씨앗이라고 하는 포자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죽지 않고 계속 번식해서 계속 균사를 만들어 증식을 하는 거죠. 마치 죽여도 다시 일어나는 그 좀비들처럼. 좀비. 좀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이 곰팡이 균사는 워낙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장 점막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장 점막을 뚫고 들어가면 바로 뱃속이잖아요. 그 안에 혈관들이 막 있는데 이 혈관 벽까지 뚫고 그 안쪽으로도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침투력이 강하다고 아, 합니다. 혈관 속까지요? 네. 곰팡이가 혈관 속까지 침투한다면 와, 뭐 네. 거의 뭐 곰팡이가 뭐 UDT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 혈관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몸 전체를 다 잇고 있는 일종의 도로망이거든요. 그죠. 그럼 곰팡이가 혈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는 그 순간부터 혈관을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요. 신장이라든가 심장이라 같은 아주 우리 몸의 주요한 장기라든가 혹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뇌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스페인의 한 연구기관에서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안 좋은 단백질이 침착돼서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가지는 어떤 연구기관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는 치매 환자의 뇌를 해부해봤더니 거기에 곰팡이 이런 장곰팡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곰팡이의 정체가 장에 서식했던 그 장곰팡이였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게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제 밝혀진 부분입니다. 이거 방송 한 중에 제일 끔찍합니다. 믿고 싶지가 않아. 네. 믿고 싶지가 않아. 다들 이렇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 보시면은 이제 뇌 같아. 치매 환자의 뇌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사망하신 이후에 뇌를 줄해서 사진을 봤는데 보시면 저기 까맣게 보이는 게 바로 곰팡이입니다. 그렇게 많네. 저렇게 실제로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 뇌 속에서는 이 곰팡이가 발견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곰팡이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있던 그 장 곰팡이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원래 이게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뇌에는 원래 혈뇌 장벽이라고 하는 아주 촘촘한 필터가 존재를 합니다. 뇌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 아무거나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걸러서 들여보내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촘촘한지 때로는 뇌 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약물조차 이게 안 들어가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 곰팡이는 이 혈뇌 장벽을 통과해서 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요, 그 혈뇌 장벽은 사실 우리 몸에 있는 거니까 단백질이거든요. 이걸 녹이는 효소를 분비를 해서 녹이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장 곰팡이가 기껏 정말 장에서부터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먼 길을 돌아서 뇌까지 갔는데 균사를 뻗어내면 이게 장점막도 뚫고 들어가는데 뇌세포도 못 뚫고 들어가요.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물리적인 파괴를 할 뿐만 아니라 독소를 내뿜어서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상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세포는 추가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이 누적되게 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쌓이게 되면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드리자면 치매 연구의 선구자 중에 한 분인 가이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최근에 치매가 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실제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치매 쥐의 변을 정상적인 쥐의 변에 주입을 했는데 그러고 했더니 정상적인 쥐가 치매 활동을 보이는 거예요. 치매에서 보이는 활동. 세상 웬일이야. 그래서 장 곰팡이가 실제로 치매 주요 원인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건 맞습니다. 와, 우리가 보통 치매하고 장을 네. 연결시킬 수가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근데 진짜 이제부터라도 장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